여러분은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배신자라고 불리며 집에 돌을 맞은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한때는 제 친한 친구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심지어 제 가족까지 위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대규모 파업,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선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내린 결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 브릿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현대자동차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에밀리아 로드리게스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몬테레이의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제가 6살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하게 되셨죠.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동생 둘과 함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는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야간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했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은 쉽지 않았어요. 멕시코의 높은 실업률 속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몬테레이에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정말 기회라고 생각했죠. 수천 명의 지원자 중에서 저는 운 좋게도 최종 합격했어요. 그날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현대자동차는 멕시코 현지 기업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안정적인 급여, 의료보험, 교육 지원금까지. 저희 가족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입사 첫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공장에 들어섰어요. 그곳에서 한국인 팀장님을 만났죠. 팀장님은 멕시코어를 서툴게 하셨지만 항상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식 경영 방식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팀 미팅에서는 모든 직원의 의견을 경청했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갔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아버지의 수술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팀장님은 제 상황을 알고는 회사의 직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나서서 도와주셨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외국 기업이지만 이렇게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기업 문화가 정말 감동적이었죠. 현대자동차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에도 많은 기여를 했어요. 학교를 지원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경보호 활동에도 앞장섰죠. 많은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공장에 예상치 못한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규모 파업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 파업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출근길에 커피를 한 잔 사들고 공장으로 향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공장 앞에 도착하니 수백 명의 동료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노동자를 존중하라.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그 같은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파업의 주도자는 최근에 결성된 새로운 노조였습니다. 이들은 기존 노조가 회사와 결탁했다며 분리해 나온 사람들이었죠. 저는 이 상황이 갑작스럽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는 멕시코 내 다른 공장들보다 훨씬 좋은 근무 조건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불과 3개월 전에 임금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었던 터라 더욱 의아했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노조원 몇 명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에밀리아, 너도 우리와 함께 해야 해. 지금은 단결이 필요한 때야. 그들의 눈빛은 강압적이었고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편으로는 동료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생계가 걱정되었죠. 아버지의 약값, 동생들의 학비, 집 대출금. 모든 것이 제 급여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하루라도 일을 쉬면 우리 가족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그들 사이를 뚫고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동료들의 야유와 비난이 등 뒤로 쏟아졌어요. 배신자, 회사 앞잡이. 이런 말들이 제 귀를 때렸죠.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한 상태였죠. 제 팀에서도 저를 포함해 단 5명만이 출근했어요. 팀장님은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에밀리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근해줘서 고마워. 내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큰 부담을 느꼈어요. 창문 밖으로는 시위대의 함성이 들렸고 안에서는 근무를 강행하는 소수의 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더 큰 걱정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시위대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다행히 팀장님이 저희 몇몇을 위해 회사 차량을 준비해 주셨답니다. 차를 타고 나가는데 시위대가 차량을 둘러싸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 속에서 어제까지 함께 점심을 먹던 동료들의 얼굴이 보였죠.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인지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지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니 다시 힘이 솟았답니다. 저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공장으로 향했어요. 파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공장 운영은 겨우 3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죠. 저는 매일 아침 공장으로 향할 때마다 시위대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마리아는 이제 저를 보면 고개를 돌려버렸고 같은 동네에 사는 호세는 제 집 벽에 배신자라는 낙서까지 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고 동생들의 학비도 제때 내야 했으니까요. 하루는 퇴근길에 몇몇 파업 참가자들이 저를 둘러싸고 위협했어요. 에밀리아,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마. 안 그러면 내 가족에게도 좋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누군가 저희 집 창문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저와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동생 소피아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아버지는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도 저는 다음 날 아침 공장으로 향했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일자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공장에 도착하니 팀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에밀리아, 어젯밤 일 들었어. 괜찮아. 필요하면 회사에서 보안 조치를 취해줄 수 있어. 팀장님의 진심 어린 걱정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국인이지만 저희 멕시코 직원들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팀장님은 그날 저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초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에밀리아, 우리 회사는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이겨냈어. 지금의 상황도 반드시 극복할 거야. 그 말씀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어요. 파업이 길어지면서 저희 공장의 생산량은 계속 떨어졌고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일도 빈번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팀장님은
저희 소수의 출근 인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어요. 한 번은 제가 12시간 넘게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팀장님이 직접 병원에 데려가 주셨답니다. 파업은 계속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팀장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파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공장 안에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현대자동차가 몬테레이 공장 운영을 중단하고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그저 근거 없는 루머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후 지역신문에 현대자동차 멕시코 철수 가능성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만난 동료들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저처럼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출근하던 사람들마저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에밀리아, 정말 회사가 떠날까? 카를로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절대 그럴 리 없어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현실은 점점 더 암울해 보였거든요. 그날 오후 팀장님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에서 온 임원들과 멕시코 현지 관리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님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셨죠. 현재 본사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결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공장 존속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이 일자리는 단순히 저의 수입원이 아니라 저희 가족의 생명줄과도 같았으니까요. 게다가 현대자동차가 떠난다면 몬테레이 전체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연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내다보니 파업 현장은 더 격렬해져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한국 자본가들은 물러가라는 플래카드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우리 모두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분노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는데 지역 뉴스에서 현대자동차 파업 소식을 다루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예전에 저와 친하게 지내던 마누엘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우리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왔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휴식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았죠. 한국인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으니까요. 현대자동차는 법정 근로시간을 철저히 지켰고 오히려 다른 현지 기업들보다 더 많은 휴식 시간과 복지를 제공했습니다. 게다가 팀장님을 비롯한 한국인 관리자들은 항상 저희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셨어요. 왜 마누엘은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출근길에 우연히 마누엘을 마주쳤어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죠.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마누엘은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곧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해, 에밀리아. 노조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했어. 그들이 내 인터뷰 대본을 써줬고 솔직히 말하면 인터뷰 비용으로 $500를 받았어. 마누엘의 고백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노조가 언론에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 돈까지 주고 있다니 이건 단순한 파업을 넘어선 조직적인 음모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더 많은 가짜 인터뷰들이 지역 방송과 신문에 실렸어요. 한 여성 노동자는 울면서 한국인 관리자가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직원은 현대자동차가 환경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했다는 거짓 증언을 했죠.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지역사회의 시선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사 유니폼을 입고 거리를 걸을 때면 낯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어요.
심지어 동생 소피아는 학교에서 너네 누나는 나쁜 회사에서 일한다는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다고 울면서 이야기했죠. 더 충격적인 일은 파업 35일째 되는 날 일어났어요. 출근길에 공장 앞에 도착하니 수백 명의 시위대가 한국인들은 멕시코에서 나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한국 국기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이건 단순한 노동쟁의가 아니라 외국인 혐오로 변질되고 있었죠.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한국인 직원들의 표정이 어둡고 긴장된 모습이었어요. 팀장님의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 안을 엿보니 팀장님과 다른 한국인 관리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 중이셨어요. 이대로는 정말 위험합니다. 한국인 직원들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특히 가족들이 함께 온 주재원들은.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이 나라에 와서 성실하게 일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던 한국인들이 이런 대우를 받다니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팀장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팀장님은 저를 보시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에밀리아, 들어와. 무슨 일이야? 저는 마누엘의 고백과 언론 보도가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사실 우리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 내가 직접 들었다니 이제 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저녁 팀장님은 저와 몇몇 멕시코 직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팀장님의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국 음식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현 상황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팀장님의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죠. 우리는 멕시코를 정말 사랑해요. 아이들도 여기서 학교에 다니며 행복하게 지냈는데 요즘은 등하굣길에 욕설을 듣기도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팀장님의 10살 난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한국에 대해 물어보셨을 때 친구들이 모두 절 쳐다봐서 무서웠어요. 그 순수한 아이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특히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휘말리는 것은 너무 부당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팀장님, 제가 언론에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노조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우리 멕시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와 희망을 주었는지, 한국인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친절한지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지역 방송국 누에보 레온 텔레비전에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현대자동차 문제에 대해 충분히 다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지금까지의 보도가 모두 거짓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실제로 일하는 직원이에요. 마침내 한 젊은 여성 기자가 저와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에밀리아 씨, 솔직히 말해서 회사에서 보낸 거 아닌가요?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 양심에 따라왔어요. 우리 지역 사회가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롭거든요. 저는 마누엘이 돈을 받고 거짓 인터뷰를 했다고 고백한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또한 현대자동차의 실제 근무 환경, 복지제도, 환경보호 정책에 대한 문서들도 보여주었죠. 기자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어요.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잘못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녀는 이 내용을 방송에 내보내기로 약속했지만 제 신변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얼굴과 이름을 그대로 내보내주세요. 제가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전의 저라면 상상도 못할 용기였죠. 이틀 후,
제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몬테레이 공장에서 3년간 일해온 에밀리아 로드리게스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는 우리 멕시코 직원들을 항상 존중하고 배려해왔어요. 한국인 관리자들은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우리 지역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외부 세력의 조종을 받는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저는 엄청난 반응에 놀랐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고, 몇몇은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공감했죠. 하지만 동시에 노조 측에서는 저를 회사의 앞잡이라고 비난했고, 심지어 제 집 주소까지 공개하며 위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날 밤 팀장님이 긴급히 전화를 주셨습니다. 에밀리아, 너무 위험해. 당분간 회사 게스트하우스로 가족들과 함께 이동하는 게 어떨까?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니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짐을 꾸려 회사에서 제공한 안전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공장 앞에는 여전히 파업 시위대가 있었지만 그 맞은편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대자동차를 지지합니다. 거짓 보도를 중단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들은 현대자동차 덕분에 일자리를 얻은 연관 산업의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것,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인정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팀장님도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에밀리아, 내가 용기를 내준 덕분에 상황이 변하고 있어. 고마워. 제 인터뷰가 방송된 지 사흘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멕시코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파업 문제에 직접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그날 오후 대통령 공식 트위터 계정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허위 보도와 불법 파업은 멕시코의 경제 발전과 국제적 신뢰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그 트윗이 올라온 직후 회사 내에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팀장님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고 한국 본사에서도 고위 임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저도 특별히 그 회의에 초대받았죠. 에밀리아의 용기 덕분에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장 앞에 경찰 병력이 대거 배치되었어요. 그들은 파업 시위대에게 합법적인 시위는 보장하지만 폭력 행위나 업무 방해는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노동부 조사관들이 공장에 방문하여 노동 환경을 점검하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빠른 정부의 대응은 예상치 못했거든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언론사들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왔어요. 이번에는 전국 방송사들이었죠.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전국 뉴스에 출연한 저는 현대자동차에서의 실제 경험, 한국인 관리자들의 배려, 그리고 노조의 거짓 선동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현대자동차는 우리 지역의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 가족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제 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현대자동차 덕분이에요. 그러던 중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노동부 조사 결과 이번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지도부가 현대자동차의 경쟁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왔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생산을 방해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거였죠.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런 비열한 음모가 있었다니.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중의 여론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파업 참가자들 중 많은 이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둘씩 공장으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누엘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죠. 미안해, 에밀리아. 난 그저 더 나은 임금을 원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음모에 이용당했다니. 파업 50일째 되는 날, 멕시코 대통령이 직접 몬테레이를 방문했어요. 대통령은 현대자동차 공장을 시찰하고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죠. 멕시코는 성실하게 투자하고 우리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들을 환영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정부는 이러한 건전한 투자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대통령은 특별히 저를 지목하여 진실을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것에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에밀리아 씨 같은 시민들이 있기에 우리 멕시코의 미래는 밝습니다.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대통령의 방문 이후 상황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안정되어 갔어요. 파업 참가자들 대부분이 일터로 복귀했고 공장 가동률도 80% 이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노조 지도부는 사법 처리되었고 새로운 노조 대표가 선출되어 회사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시작했죠.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으니까요. 한국 본사에서는 특별 감사단을 파견했어요. 그들은 파업 기간 동안 회사에 충성을 다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 특별 미팅에 초대받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에서 온 임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쳐주셨죠.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현대자동차 부회장님이 직접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아 씨, 당신의 용기와 충성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몬테레이에서 철수를 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멕시코에서의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 자리에서 부회장님은 놀라운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현대자동차는 몬테레이 공장에 추가로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생산 라인을 확장하고 연구개발센터도 설립하겠다는 것이었죠. 이는 1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장학재단과 직업훈련원도 설립한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더욱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회장님은 저를 특별히 지목하셨어요. 에밀리아 씨, 우리는 당신이 보여준 리더십과 진실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설립될 현대자동차 멕시코 사회공헌재단의 현지 이사로 당신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 본사에서의 6개월 특별 연수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임명된다니 꿈만 같았죠.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팀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계셨어요. 에밀리아, 정말 축하해. 내가 받을 자격이 충분해. 앞으로 내가 한국과 멕시코 사이에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어.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를 맞이한 한국 직원들은 모두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고 제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어요. 현대자동차의 역사와 철학을 배우고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며 다양한 부서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근면함과 정의 문화였어요. 그들은 일에서는 철저하고 엄격했지만 사적으로는 정말 따뜻하고 친절했죠. 저는 너무 놀라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연수를 마치고 멕시코로 돌아온 지금 저는 현대자동차 멕시코 사회공헌재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재단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한마이너스맥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를 접하고 있답니다. 파업 사태가 있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몬테레이의 현대자동차 공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어요. 새로운 생산 라인이 추가되어 일자리는 더 늘었고 지역 경제도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회사와 직원들 사이의 신뢰가 더욱 깊어졌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실과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기반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에밀리아와 현대자동차의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선택한 직장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파업 속에서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고 위협까지 받던 상황이 어떻게 기회로 바뀌었는지 놀랍지 않으세요? 이제는 현대자동차 멕시코 사회공헌재단의 이사가 되어 한국과 멕시코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에밀리아의 모습이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문화의 교류,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진 이 아름다운 여정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해외에서 한국인이나 한국 기업을 통해 감동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에밀리아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지켜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브릿지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 브릿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 브릿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